말 빙빙 돌리지 않고요. 투자 금액대별로 내가 보유한 금액대별로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찾는 그냥 공식 자체를 알려드릴게요. 등수도 낮은데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서 효율이 낮아. 그럼 이걸 선택할 이유가 없죠, 아예. 이거는 아예 패스. 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투자금 1억으로 수도권 지방 어디가 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투자금 1억이라는 금액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그렇게 크지 않는 금액이 맞습니다.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투자하고 싶겠죠. 근데 선택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차라리 그냥 지방으로 눈을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괜찮죠? 최근에 말이죠, 상담을 진행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가용자금 2억 5천에서 3억 정도가 있는데 이 금액으로 서울 2급지 정도 되는 입지 아파트를 사두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희망하는 아파트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던 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상담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심플하게 결론 위주로. 자, 투자 금액대별로 내가 보유한 금액대별로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찾는 그냥 공식 자체를 알려드릴게요. 말 빙빙 돌리지 않고요. 잘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은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있겠죠. 그때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서울의 반포를 쳐다본다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지역들이 정확하게 난 이 지역 사야 되겠다,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어디를 사야 될지 지금 막막한 상태겠죠. 근데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곳 그냥 어떨까? 마음은 아까 서울의 2급지라고 했으니까 동작구든 마포구든 마음에 드는 곳들 클릭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전세가율을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전체를 다 체크하라는 게 아니라 그 동네의 전반적인 전세가율을 체크해 보셔라. 요거 어렵지 않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그 동네가 전세가율이 50%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의 2배까지 매매 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3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6억대 아파트를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관심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의 전세가율 60%다. 그러면 2.5배를 하셔라. 만약에 전세가율 70%다. 3.3배를 하셔라. 80%다. 5배를 하셔라. 야, 이거 뭐지? 왜 이런 수학적인 공식이 나오는 거지?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이거 곱하기 2하면 딱 이게 100%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나머지 내 돈이 50%가 더 필요하니까 결국은 매매가의 2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내 돈이 40%가 필요하니까 이걸 100%를 만들려면 2.5배를 하면 100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매매가가 되는 거고, 이건 뭐죠? 내 돈의 30%만 있으면 되는데 30%를 어떻게 하면 100%가 될 수 있죠? 3.3배 하면 되죠. 이거는 20%잖아요. 20%에 몇 배를 하면 100이 되죠? 5배수를 하면 되잖아요. 간단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모르는 부분들이 이제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게 입지별로, 지역별로 전세가율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좀 어바웃을 알고 있으면 참 편하겠죠.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서울의 1급지, 흔히 말하는 반포동 이런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그래도 강남 3구 정도 되는 곳들 얘기하는 거죠. 전세가율이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입지가 더 좋은 곳은 40% 되는 거고, 거기서 조금 낮아지면 50%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반포로 가면 전세가율이 40으로 떨어집니다. 잠실로 가면 50%는 됩니다. 그 격차가 여기 존재하는 거죠. 1급지 내에서도 격차가 있다는 건데 그냥 어바웃으로 적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용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작구, 좀 더 나아가서 성북구, 강서구, 엄청 많은 곳들이 다 여기 들어가요. 사실 이거를 몇 단계 등급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냥 제가 퉁쳤습니다. 자, 이게 한 50에서 60% 전세가율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1급지로 갔을 때 판교라든지 과천이나 이런 곳들 가면 이 정도 전세가율이 나옵니다. 3급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도봉구로 가거나 끝자락으로 갔을 때 저쪽 아래쪽에 있는 금천구로 가거나 그러면 60에서 70%까지도 일부 아파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2급지로 가면 이 정도 나오고요. 광역시로 가도 이 정도 나오는데 지금의 광역시는 입주 물량도 많고 미분양이 좀 적재되어 있어가지고 원래 한 60, 70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5, 60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 게 서울 1급지가 평당 1억에서 좀 낮게는 한 8천에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 5천의 절반이면은 거의 7,500 하죠. 7,500에서 1억 5천까지가 요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억 5천을 절반을 나누면 얼마죠? 7,500이죠.
7,500의 절반은 또 얼마죠? 뭐 3,800 되겠죠. 그 사이 금액대. 3,800에서 한 7,500 사이. 이런 아파트들이 평당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급지에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서 또 절반. 그러니까 아까 7,500의 절반은 3,800이죠. 3,800에서 그 절반. 뭐 한 1,900 정도. 그 사이 정도 되는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는 곳은 전세가율이 원래 이 정도 나오는 게 노멀하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가격이 또 절반으로 낮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전세가율은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 더 내려간다? 전세가율 더 내려가야죠. 평당가가 더 반값으로 내려가면서 말이죠. 이거 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대단하고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보유 금액하고 전세가율을 알면 최대 내가 매입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자 서울의 2급지를 딱 보니까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있는데 전세가율이 60% 정도 하는구나.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의 2.5배까지는 살 수 있구나. 그럼 내가 투자 금액이 만약에 3억이 있다면 가정이죠. 그러면 곱하기 2.5배. 2.5 곱하기 3억 하면 매매가가 7억 5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억 5천 정도 하는 아파트만 추려서 살펴보면 되겠죠. 뭐 한 6억에서 8억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더 세밀하게 볼 수도 있겠죠. 실제 아파트를 막 클릭하다 보면 진짜 매매가가 7억 5천, 전세가가 4억 5천, 전세가 60%, 전세가 3억 딱 떨어질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 평형을 봐야 되겠죠. 24평이라고 하면 매매 평당가가 정확하게 3,125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아파트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느냐? 어려울까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그 금액대를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대를 지정을 하면 되겠죠. 왜? 맥스 금액을 알았으니까. 그 동네 전세가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평형대를 조금 러프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0평대만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세대수를 뭐 100세대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선택하기 좀 그러니까 한 300세대 이상 되는 걸로 한번 쭉 추려보고 그 다음에 너무 오래된 재건축을 사기엔 좀 애매하니까 한 20년 차 이내까지만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실제 한번 해보면 이제 매매로 나온 것만 확인하자. 그 다음에 한 6억에서 8억 사이 면적은 20평대만 좀 체크하고 한 20년 이내만 그리고 세대수는 그래도 한 300세대 조금 넘는 것들만 추려가지고 한번 보는 거죠. 강남엔 당연히 이런 아파트가 없겠죠. 그쵸? 쭉 가보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지역으로 가보는 거예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어때요? 이런 아파트가. 왜 하나도 없죠? 없으면 어떡해요? 없다는 거예요. 그쵸? 이 금액으로 저걸 못 사는구나. 빨리 캐치해야 되죠. 동대문구 가보는 거죠. 동대문구 가면 있죠. 또 올라가는 거죠. 성북구로 가면 이제 뭐 많죠. 성북구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구나. 노원구에서도 일부 뭐 가능하구나. 더 올라가고 하면 또 당연히 도봉구나 이런 곳은 또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뭐 동서남부 이걸 쭉 돌려보면 사실 뭐 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 여러 지역에 아파트가 내가 살 수 있는 금액대가 있는지 없는지 나오겠죠. 이거 찾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 이게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관심 지역을 이제 눈높이를 너무 높이면 안 되고 안 나올 테니까 적당히 낮춘 다음에 살 수 있는 아파트들, 입지별 아파트를 도출을 좀 하셔야 됩니다. 샘플로 제가 좀 도출해보면 자, 왼쪽 이제 서북 쪽이죠. 은평구로 갔을 때 이제 이런 아파트가 분명히 약간 탁 하고 마크가 뜰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매매가, 전세가, 갭 확인해보면 딱 요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오른쪽에 아까 뭐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를 클릭해보면 뭐 금액에 약간 미세하게 차이가 있겠지만 뭐 6억에서 8억으로 했으니까 그럼 요 정도 금액이 나올 거고 또 전세가 나올 거고 갭이 또 나오고 평당가도 나오고 전세가율이 나오죠. 그 외에 또 다른 구를 찾아보면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 리스트가 탁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게 지금 현재 가치를 보고 도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제 시세가 어떠했는지를 좀 비교하는 작업도 좀 해봐야 되고요. 지금 투자 금액이 전세가율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보고요. 또 미래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 좀 체크해보고 내가 선호하는 아파트를 좀 추려나가면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자, 이 작업을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놓고 펼쳐서 만약에 본다고 하면 서울이 아니라 이제 뭐 지방 전체를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워낙 그 지역을 모르고 입지를 모르다 보니까 판단하는 게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긴 한데요. 근데 방금 알려준 방법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어차피 뭐 서울도 입지를 잘 모르는데 지방에도 똑같이 내부 부동산 띄워놓고 해보면 이런 아파트 살 수 있고 저런 아파트 살 수 있고 나오는데 제가 그냥 샘플로 좀 더 많은 것들을 뽑아봤어요. 봐봐요. 부산에 가면 제성동에 뭐 더샵 센터파크 이런 아파트가 이제 선호도가 있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매가가 비싸죠. 지금 아까 7, 8억대가 훨씬 넘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좀 인위적으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이런 아파트가 있어요. 보니까 갭이 커요. 전세가율이 낮아요. 근데 평당 가격은 3,030만 원이네요. 근데 아까 다 3천만 원 초반대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아파트들도 그 수준을 현재 가치를 평가해보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건 24평이었고 지금 이제 이 녀석은 33평이라서 10억이긴 하지만 평당 가격을 보면 사실은 얘가 조금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검토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창원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이 아파트도 이제 선호도가 있는 아파트인데 전세가율이 생각보다 높아가지고 매매가가 9억 5천으로 올라왔는데 갭이 3억이면 되죠. 근데 이제 평당가는 당연히 다르죠. 자, 이런 식으로 또 뭐 청주도 한번 뽑아보고 갭도 확인해보면 갭이 확 작아지죠. 전세가율이 높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떤 걸 사야 될까? 어떤 사람은 갭만 보고 사고요. 어떤 사람은 전세가율만 보고 사고요. 어떤 사람은 매매가만 보고 사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이 있으면 여기가 왠지 좋지 않을까? 그냥 현재 가치를 무시하고 미래에는 뭐 하이닉스가 잘 될 거라서 청주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제각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심플하게 비교 평가 선택할 수 있는지 다음 장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방금 제가 샘플로 보여준 아파트 5개가 나옵니다. 서울에 2개, 지방에 있는 거 3개 이렇게 갖고 왔단 말이죠. 여기서 뭐를 제일 먼저 봐야 될까요? 갭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투자 금액이 3억밖에 없어요. 근데 5억 5천은 아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1순위로 살펴봐야 될 것은 평당 가격이에요. 평당 가격 이꼬르 지금 현재 가치고요. 그게 수요의 크기예요. 평당 1,800짜리하고 3,100은 격차가 너무 많이 나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로 따지면 1,800만 원짜리 그 자동차라고 가면 이거 3,100만 원짜리 자동차예요. 당연히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 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에서 레벨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보기 전에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자, 이걸 봤을 때 누가 1등이죠? 이 2개가 거의 비슷하죠. 그놈이 그놈이다. 동급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뭐 기아차하고 현대차에 있는 완벽한 CC, 똑같은 CC의 동급 그 자동차를 갖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성동에 있는 이건 어떻죠? 부산 해운대구 제성동에 있는 것들은 평당 3,030이죠. 그 다음 3등이구나. 다만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등수도 낮은데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서 효율이 낮아. 그럼 이걸 선택할 이유가 없죠, 아예. 이거는 아예 패스. 투자금도 안 되지만 됐다고 하더라도 패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창원 갔을 때 이 아파트를 보면 얘는 어때요? 이걸 먼저 봐라고 했죠. 평당 순위가 몇 등이죠? 4등이잖아요. 얘를 선택할 이유가 1등이 아니라 4등이에요. 근데 4등이긴 한데 효율을 보는 거죠. 이건 33평이거든요. 이것도 33평이고 24평이고 2개는 효율을 보는 건데 전세가율이 서울보다는 조금 더 높아서 조금 더 큰 매매가를 살 수 있거나 이거는 또 장점이구나. 어떻게 보면 단점은 4등이라는 게 단점이고 장점은 효율이 조금 좋다는 게 뭐 장점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때요? 얘는 전세가율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얘는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구나. 이거는 고만고만하잖아요. 3,100, 3,100, 3,000, 2,800 고만고만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완전 클래스가 너무 내려가잖아요. 애초에 이 아파트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압도적으로 좋은 거고 여기는 이제 차차차 선책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아파트구나. 이걸 인지를 해야 되고 다만 당연히 입지가 쭉 내려가기 때문에 평당 가격이 지금 보면 아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가율이 이 정도 되는 게 정상이에요. 어찌 보면 정말 기회다 이게 아니고 이 정도가 원래 정상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뭐 1억 5천밖에 없는 사람은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선택하겠지만 이걸 못 사니까. 근데 내가 3억이 있는데 굳이 이걸 2개를 사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꼭 이걸 하나 사야 되겠거나 그렇게 생각할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정리해 볼게요. 아파트를 선택할 때요. 갭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전세가율만 봐도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수요의 크기, 평당가가 1순위다. 그게 현재 가치다. 그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효율을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전세가율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미래 호재도 좀 보는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샘플 아파트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 4가지 케이스 안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평당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평당 가격이 비슷합니다. 만약에 투자 금액도 서울하고 뭐 지방하고 비슷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뭐 사야 돼요? 미래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도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는 당연히 같은 가격이면 당연히 서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평당 가격이 서울이 높은데 전세가율은 지방이 높아. 이런 경우는 이게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현재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만약에 똑같은 아파트를 갖고 왔는데 평당 가격이 서울이 더 높은 걸 갖고 왔어. 전세가율 지방이 좀 높아. 그러면 서울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평당 가격이 높은 곳을 좀 더 우선시하는 게 기본인데 그게 또 하필이면 또 서울이야. 그러면 당연히 서울을 조금 먼저 선택하는 게 맞겠죠. 자, 근데 이제 투자 금액 차이가 너무 크게 난다면 그러면 지방을 좀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케이스 세 번째는 뭐냐면 자, 평당 가격이 지방이 높은 거예요. 지방의 아파트가 평당 3천짜리인데 서울에 있는 살려고 하는 아파트가 평당 2천밖에 안 해. 격차도 굉장히 커. 그럼 당연히 지방을 최우선적으로 봐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전세가율이 서울이 막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사실 이 평당가가 1순위죠. 요거는 훨씬 더 그 후순위고. 근데 야, 이게 또 하필이면 서울이잖아요. 서울이 또 전세가율이 높아. 이러면 저는 그냥 동급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만약에 평당 가격도 지방이 높은데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아파트가 근데 그 지역의 전세가율도 지방이 높아. 실제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유독 지방의 전세가율이 조금 낮은데요. 과거에는 평당 가격이 훨씬 높은 아파트들 있죠. 입지가 좋은 것들. 그런 1급지를 살까 서울에 있는 2급지 구축을 살까 고민했을 때 평당 금액 자체가 뭐 예를 들면 대전, 대구, 뭐 해운대 이런 데 갔을 때 평당 4천만 원을 하는데 서울에 있는 평당 3천만 원짜리를 검토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전세가율 자체가 지방이 더 높다 보니까 그러면 지방을 선택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꼭 서울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시기에 따라 사실은 달라져야 되는 거고 그 달라질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삼을 거냐 그걸 제가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평당 가격이 지방이 높고 전세가율도 높다고 하면 그만큼 이제 수급이 이제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다는 소리거든요. 그 시기가 이제 그런 경우는 지방을 조금 더 우선 바라보자. 이렇게 케이스를 4가지로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첫 타이틀이 뭐였어요? 투자금 1억이었잖아요. 근데 아까 예시가 뭐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예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투자금 1억, 또 댓글로도 달리겠죠. 저는 투자금 2억인데요. 저는 5억인데요. 10억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실은 기준을 알면 이 금액은 아무 의미가 없죠. 자, 1억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그냥 생뚱맞게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서울에 있는 거 그래도 동작구 정도 사고 싶은데요.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무슨 말이면 내가 지금 수능 성적이 안 되는데 저는 그래도 연세대 고려대 정도는 가고 싶은데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살 수 있는 좀 검토하고 있는 그 지역의 전세가율을 체크해 보면 전세가율이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게 나오면 내가 가진 돈의 2배부터 5배까지 매매가를 산정해서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걸 했을 때 내가 검토하고 있는 평형이 나올 거고 그러면 평당가가 나오죠. 평당가를 가지고 어떻게 된다? 전세가율만 높은 곳을 찾지 마시고 수요가 많은 곳들, 평당 가격이 높은 곳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3억 예시로 알려주면서 네이버 부동산도 보여드렸고 다 보여드렸죠. 그리고 뭐 샘플링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뭐 또 지방에 있는 아파트 그거를 금액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고민되고 있는 아파트, 수도권, 지방, 뭐 쌍으로 해가지고 댓글 남겨주시면 해당 아파트를 가지고 이후에 컨텐츠를 또 만들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질문이 끊이지 않거든요. 사실 알려줄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 10분짜리 영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9년 동안 진행했던 강의가 바로 물고기 잡는 법 시그니처 강의예요. 최근에 오픈되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만들었는데요. 실전 수업은 개인별 맞춤 실전 수업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영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도움되는 영상들을 제가 계속 꾸준히 올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개개인 맞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또 이런 수업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댓글 남겨놓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랭군이었습니다.